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조직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외부에서 공유된 문서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회사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들어올 때 혹시 놓치는 보안 위협은 없을까 하는 거죠. 네, 오늘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내장 데이터 유출 방지, 그 DLP 기능의 한계점, 그리고 넷킬러 ISMS라는 솔루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특히 GDPR 같은 규제 관점에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기술 문서랑 비교 자료들을 토대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핵심은 구글의 역할,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자, 데이터 프로세서로서의 제약과 넷킬러 ISMS가 고객, 즉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컨트롤러 입장에서 어떻게 중요한 보안색이 되는지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구글 워크스페이스 DLP의 한계.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직 내 사용자가 소유한 파일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Data Loss Prevention Policies apply only to files owned by users in your domain. 이 문구가 딱 그걸 말해주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외부 지메일 사용자가 우리 내부 직원한테 공유한 문서. 이건 탐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탐지 불가입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큰 보안 구멍일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한계가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게 정말 핵심이에요. 이게 뭐 단순히 구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구글이 GDPR 같은 규제 하에서 데이터 처리자,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세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처리자요? 네,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의 실제 소유주, 즉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만 할 뿐이에요. 데이터 처리 목적이나 방식을 결정할 권한은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여러분의 조직은 데이터를 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컨트롤러인 거고요. 아, 데이터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역할의 차이. 이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구글은 플랫폼 제공자니까 전 세계 사용자 프라이버시 규정, 특히 GDPR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플랫폼 사용자라 해도 외부 개인, 예를 들어 외부 Gmail 사용자가 소유한 파일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통제할 권한 자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외부 개인 사용자가 만든 문서인데 그걸 여러분 조직 관리자가 들여다본다거나 뭐 GLP 정책을 적용한다. 이건 그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아주 큰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다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능을 조직 소유 데이터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인 제약인 셈이죠. 그렇군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조적 역할 때문이라니.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자료에서도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닌 구조적 차별성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 맥락입니다. 그럼 넷킬러 ISMS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아까 비교표 보니까 탐지 대상을 내 도메인 사용자 활동으로 잡던데 이건 소유권이랑은 좀 다른 접근인 거죠? 네, 맞아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넷킬러 ISMS는 문서 소유권이나 그 내용 자체를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 조직 내부 사용자의 활동,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부 사용자 활동이요? 네. 구글 드라이브 API나 워크스페이스 활동 로그 같은 걸 분석해서요. 어떤 내부 사용자가 어떤 외부 문서에 접근했는지 그 행위 자체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조직 입장에서 직원이 외부 문서를 다루는 행위를 본다는 게 결국 외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건 아닌가요? 그 경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프라이버시 관점에서요. 아,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킬라 ISMS는 데이터 관리자인 여러분의 조직을 위한 도구로 작동해요. 즉, 여러분 조직이 자기 조직 소유의 직원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죠. GDPR 관점에서도요, 조직은 보안 유지나 규정 준수 같은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거든요. 아, 직원의 업무 관련 활동? 네, 네킬라 ISMS는 외부 사용자의 데이터를 직접 스캔하는 게 아니라 내부 직원의 외부 문서 접근이라는 그 이벤트 로그, 그 행위 기록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합법적으로 보안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비유를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아, 네. 비유하자면, 구글은 큰 도로,
즉 플랫폼 관리자라서 도로 위를 다니는 모든 차, 데이터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는 없어요. 남의 차니까요. 근데 넷킬러 ISMS는 여러분 회사 직원이 운전하는 그 차량의 운행 기록, 즉 활동 로그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위험한 외부 물던, 데이터가 우리 회사 차에 실려서 들어오진 않았는지 이걸 감시하는 시스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도로 관리자와 차량 블랙박스 비유 확 와닿네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구글의 DLP 제안은 데이터 처리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넷킬러 ISMS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생기는 보안 공백, 이걸 메워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데이터 관리자인 우리 조직이 내부 사용자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잠재적 위험까지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보안적 보안 계층이다.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구글 플랫폼의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보안 사각지대, 이걸 넷킬러 ISMS가 아주 효과적으로 커버해주는 거죠. 따라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GDPR 같은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우리 기업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 넷킬러 ISMS가 정말 중요하고 사실상 최적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기능 하나 더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군요. 그렇죠. 데이터 책임 역할, 즉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인 보안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DLP가 외부 공유 문서를 탐지하지 못하는 이유, 이게 GDPR상 데이터 처리자 역할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넷킬러 ISMS는 데이터 관리자, 컨트롤러인 우리 조직이 내부 사용자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이 공백을 아주 효과적으로 메운다는 점, 이걸 명확히 짚어봤습니다. 네,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 이걸 이해하는 것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분 조직의 실제 데이터 보안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또 필요한 보안 조치를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능 목록만 비교해서는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조직 간의 데이터 공유나 협업은 점점 더 활발해질 거잖아요. 외부 파트너와 함께 쓰는 공유 드라이브 같은 것들이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겠죠? 그렇죠. 경계가 점점 모호해질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의 보안 모니터링은 이렇게 점점 흐릿해지는 경계 속에서 어떻게 내부와 외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구분하고 통제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